자, 화장실 잘 다녀오셨나요? 그러면 이어서요. 지금 요거는 이 위에 텍스트 상자에다가 글씨를 써주면 음성 변환하기 누르면 텍스트 상자에 있는 얘기를 음성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내가 그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그게 밑에 텍스트 상자에 쭉 나타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건 음성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버튼 몇 개 더 추가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버튼 하나 더 추가하고요. 버튼에 마이크 모양을 넣을 거야. 그러면은 딱, 아, 이거 누르면 말하는 거다라고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마이크 하나 넣고요. 이거 버튼 위에 텍스트는 없는 걸로 하고요. 줄게요. 지금 제 목소리랑 잘 들리시죠? 잘 들리나요? 채팅창에 답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 출석하신 걸 쭉 봤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출석 안 했어도 동영상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밀려서 듣지 마시고 이렇게 월, 수, 금 하니까 화요일, 목요일 이때는 꼭 들으셔야 돼요. 화목토. 네, 잘 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화목토는 꼭 이거 듣는 거 아니면은 월수금이니까 월수금 오후라든지 저녁 늦게라도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또 제가 과제물 같은 걸 낼 때는 다음 시간 전까지 이렇게 과제물이 나가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이 월요일에 했으면 수요일이 다음 시간이니까 화요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수요일에 수업할 때 여러분이 과제물 제출한 거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같이 저랑 뭐 공유하거나 어쨌든 지난 시간의 내용을 알아야 또 이번 시간에도 하고 또 과제물 같은 것도 바로바로 하셔야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좀 뭔가 어, 원활하게 이 수업이 진행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꼭 월수금 수업 있으면 수업 있는 날 그리고 최소 그 다음 날까지는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만 하고. 자, 그러면 요 버튼에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버튼 이미지를 미리 파일을 올려도 되고, 바로 여기 버튼에 이미지에 들어가서 파일 올리기 누르셔도 됩니다. 제가 올려드린 파일 보시면요, 그 스피커 파일이 있어요. 그거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모양, 요거 있고, 여기 마이크, 스피커란다. 마이크 모양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 원하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크죠? 요거를 크기를 조절해야 돼. 높이는 뭐 높이 50픽셀, 그리고 넓이도 50픽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내가 이 버튼을 누르고 50픽셀도 좀 큰가요? 그럼 40, 40으로 할게요. 40, 40, 아이고, 40, 이것도 40.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텍스트 상자 하나 더 추가하고요. 여기는 뭐 힌트 없이 할게요. 힌트 없이. 빈칸으로. 그럼 혹시 여러 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줄 체크를 해 놓을게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글씨를 입력하면,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입력하면 음성으로 변환하기 누르면 음성으로 변환이 되고요. 마이크를 누르고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밑에, 어, 그 말한 내용이 쭉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공유, 이것도 버튼이니까 버튼을 집어넣고요. 이제 이것도 공유하기 그거를, 어, 이미지를 넣을 거니까 이것도 한 40픽셀로 같이 맞춰 볼게요. 40픽셀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버튼 3 텍스트는 지우고 이미지 넣어서 이미지도 파일 올리기 해서 공유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거 원래는 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이제 끝이에요. 그 외관 뭐 외형에 대한 디자인은 끝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럭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이제 요거 버튼 1번을 클릭했을 때 지금 버튼이 굉장히 많아서 막 헷갈린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디자이너에서 버튼에 이제 그 이름들을 다 붙여줘야겠지? 요거는 음성 변환 버튼이라고 할게. 이름 바꾸기 눌러서요. 음성 변환 버튼 해주면 되고요. 요 버튼은 음성 인식 버튼으로 할게요. 음성 인식 버튼. 그리고 요거 텍스트 박스 1번은요. 그 이름 입력 박스라고 해볼게. 이름 입력까지만 할까요? 이름 입력.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텍스트 박스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음성 텍스트로 텍스트 변환. 음성 텍스트 변환이라고 할까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거야. 이해되나요? 조금 뭐 길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좀 이해가 좋아요. 마지막 요거는 공유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공유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야지만 좀 쉬고 그리고 버튼이라고까지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런 음성 변환 이거는요 또 그 구성 요소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 버튼이라고 해볼게요. 이름 입력 상자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요거는 삭제할게요. 이름 입력 상자, 음성 텍스트 변환 상자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우리가 이거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이미 작업을 해놓고요. 블럭에 가서요.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자꾸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그 코딩할 내용이 많을 때는 이것도 살짝 안 보여주기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아. 자, 이제 음성 변환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음성 인식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음성이 인식되는 거, 음성을 인식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텍스트 상자에다가 넣어주는 거를 해줘야겠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음성 인식 버튼 요거 클릭했을 때 뭐 해줄 거예요? 음성을 인식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음성 인식한 거를 먼저 가져와야 돼요. 음성 인식 어디 있어요? 음성. 음성 인식 그거를 안 넣었네요, 제가. 자, 그럼 음성 인식 어디 있을까? 바로 미디어에 있겠죠. 아까 우리 음성 인식 여기 보이나요? 음성 인식 요걸 넣으시면 돼요. 음성 인식. 자, 그럼 다시 블록으로 가서 음성 인식한 내용을 가져와야 되겠지? 그래서 음성 인식의 텍스트를 가져오기.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면 음성 인식한 텍스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음성 인식을 클릭하면 그 음성 인식 버튼을 클릭했은 순간 음성 인식한 내용을 가져온다는 거야. 그러면 클릭하고 내가 음성 막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져와서 그다음에 뭐를 해줘야 돼? 자, 가져온 다음에는요, 우리 그 텍스트 상자에다 어, 가져온 내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자, 그러면 가져와 볼게요. 일단 음성 인식 텍스트를 가져온 후에 뭐를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한번 볼게요, 제가. 자, 요거 음성 인식이라는 거, 이 컴포넌트를 누르면 음성 인식 텍스트 가져온 후에 또 가져오기 전에 가져오기, 그 다음에 음성 인식 정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쭉 보시면 요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음성 인식한 그 내용, 그거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가져온 후에 뭘 해줘야 돼요? 가져온 내용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거를 이제 텍스트 상자에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어디서? 죄송합니다. 네. 또 보여줘야 되니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정하기로 해야겠지? 지정하기. 텍스트 상자 2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 엑스노스 닫아주고요. 버릴게요. 아이고. 딜리트 누르시면 그냥 버려져요. 자, 자, 음성 텍스트 변환 여기지? 이게 텍스트 상자 2예요. 지금 좀 헷갈리지? 자, 여기에다가 그 메시지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지정하기에 텍스트에 음성 텍스트 변환 상자의 텍스트에 어떤 걸 가져오냐면은 아까 우리 가져왔던 결과 여기 보면 이게 생겨요. 저절로. 그래서 여기다 붙여주면 돼.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음성 인식한 결과 이거 누르시면 결과하고 결과 뭐 파티션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음성을 인식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에 가져와져 있어. 근데 그걸 어디다 보여주냐면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먼저 음성 인식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를 가져와. 근데 이 텍스트 가져온 거를 그냥 이렇게 냅두면 그냥 텍스트가 안 보여져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이 텍스트 가져온 후에 그 결과를 어디다 보여주냐면 아까 우리 그 텍스트 상자 있잖아요. 그 상자에다가 보여주세요라는 거예요. 여기 왜 X가 됐죠? 이거를 여기에서 이거를 넣어주라는 거야. 아이고, 다시 할게요. 맞는 돼요. 이 블럭이 안 나오네요. 알겠다고요? 네. 네, 계속 시프가 안 되고 있어요. 결과가 안 보이네. 다시 결과. 그러면 요거 말고 음성 인식의 결과 값을 가져와도 돼요. 이렇게 해서 붙여줘도 됩니다. 음성 인식의 결과. 여기 지금 그 매개 변수가 결과랑 파티션 두 개가 있는데 요걸로 제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음성 인식의 결과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음성 텍스트의 변환의 텍스트 값에다가 음성 인식한 결과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음성 변환 버튼 누르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음성 인식한 결과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유 한번 해볼게요. 공유하기를 클릭했을 때, 공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이고, 아니고요. 공유 버튼 클릭했을 때, 메시지를 공유해야 돼. 그러면 요거는 메시지라는 거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 버튼 눌러주시면 메시지가 있어요. 쭉 내려볼게요. 아, 요것도 제가 공유를 가져왔어야 됐네요. 자, 보시면 공유, 아이고, 미디어에 요거는 아마 소셜에 있어요. 소셜에 보시면 공유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공유. 이걸 가져오셔야지만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여기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가 세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 공유. 자, 그러면 이제 공유를 누르시면 공유, 파일 공유하기도 있고 뭐 메시지 공유하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메시지를 공유할 거야. 자, 그 아까 그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걸 공유해야 돼. 그래서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 공유할 거예요. 그게 음성 텍스트 변환에 뭐를 공유하냐면 텍스트를 공유하는 거지.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다 했으니까 한번 실행을 시켜 봅시다.
자, 먼저 제가 이름을 입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순주. 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음성으로 변환하는 거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제가 한번, 그러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뭐 이번만 허용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체크하시고요. 제가 이제 말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밑에 바로, 쭉, 뭐 두 줄이면 두 줄, 세 줄이면 세 줄이 쭉 뜹니다. 그리고 공유하기를 누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제가 메시지로 한번 보내볼게요. 메시지 보낼 건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우리, 누구 할까? 지원아 학생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채팅창에다가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낼게요. 채팅창 아니면 누구라도 채팅창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한번 그래요. 010 010 83 여러분은 저한테 남겨주세요. 저한테 제가 제 번호 아시죠? 그래. 01083 자, 아마 문자가 갔나요? 문자 받으셨으면 대답해 주세요. 제가 번호 입력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도 저한테 이렇게 공유하기 눌러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제 번호는 010-8982-6735입니다. 네, 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음성으로 얘기했던 거 바로 공유도 됐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잘 해보셨죠? 이렇게 해서 보이스, 음성 변환,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그 다음에 공유 이렇게 해봤어요. 좀 우리가 다른 예제로는 이렇게 좀 하기 힘들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조금 급하게 하느라고 조금 미흡했지만 그래도 실행은 잘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하기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공유하려면 세 가지의 컴포넌트가 필요한데요. 어떤 거 필요했죠? 음성 변환, 음성 인식, 공유, 요 컴포넌트가 있었고요. 요거 두 개는요, 우리, 미디어에 있었고요. 미디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공유는요, 소셜에 있어요. 소셜, 연락처라든지 뭐, 이메일, 전화, 이런 건 전부 다 소셜에 있거든요. 전화 걸기도 돼요. 근데 우리가, 요것도 이제 다음에 또 제가 예제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공유, 이런 것들, 트위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제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오늘 할 수업 내용 해보도록 할게요. 음, 제가 다시 화면을 새로 공유할게요.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조금 제가 어려운 거라서 좀 앞에 그 여러 가지 앱 만들기랑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변수가 뭔지, 그리고 앱 인벤터에서 변수를 이해하고, 변수를 많이 쓰는 게 이제 계산기 앱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기 앱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앱들을 만들 거고요. 오늘 이렇게 계산기 앱 만들고 난 후에 뒤에 연습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좀 확장 문제를 내놓을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집에서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AIA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AIA 파일은 어떻게 보내시냐면요. 이따가 제가 그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컴퓨터는 일단 출력 장치는
모니터, 프린터와 같은 게 출력 장치예요. 그리고 입력 장치가 있어.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이게 입력 장치야.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뭔가 일을 해줬겠지? 그게 이제 요 부분인데요. 중간에 이제 중앙 처리 장치는 CPU예요. CPU. CPU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요, 기억 장치예요. 요것도 기억 장치, 요것도 기억 장치인데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거는 단기 기억 장치고요. 이건 장기 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장기 기억 장치는 안 잊어버리죠. 우리가 기억해 놓은 거 그런 건 안 잊어버리는데 잠깐 기억하는 거는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는 단기야. 그리고 디스크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우리가 작업하고 지금 현재 뭔가 한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서 내가 막 입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그거는 단기 기억에서 지금 그 메모리에서 작업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저장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메모리에서 작업되던 게 이제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hwp 이렇게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디스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디스크는 우리가 뭐 HDD라고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하드디스크인데요. 이거 이제 뭐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C 뭐 이렇게 D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D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기억 장치의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SDD를 많이 하죠. SSD인가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네, SSD를 많이 사용해요. 굉장히 입출력 속도가 빠르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거예요. 입출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HDD보다. 네.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쓰는데요. 처리 속도도 빠르고. 자, 그렇게 해서, 디스크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는 잠깐 저장하는 공간인데, 이 CPU는요, 메모리하고만 통화해요. 통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메모리하고만 서로 작업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뭔가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요, 메모리에 로드를 시켜놔야지만 CPU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로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컴퓨터의 동작 구조, 중앙 처리 장치는 CPU라고 하고요. 실제로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장치예요. 두뇌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메모리는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하고요. 디스크는 파일을 저장하는 보조 저장 장치. 이 디스크가 아까 우리 여기 하드 디스크 요거 말하는 거야. 메모리에서 전부 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료 같은 걸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컴퓨터 끄면은 이제 이건 사라져. 휘발성이라고 하고요. 컴퓨터 꺼도 안 사라지는 게 디스크야.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이 디스크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파일 같은 것도 저장할 땐 디스크에 다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동작 구조 아까 제가 다 해가지고 별로 할 건 없는데 중앙 처리 장치가 CPU고요. 여기 메모리, 아까 메모리 있었지, 램이라고 하는데 램의 용량이 크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메모리 용량이 크다는 거잖아. 그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자료 같은 걸 많이 가져와 놓고 할 수 있지. 여기에 많이 있으면은 굳이 디스크에서 뭔가를 안 가져와도 돼요. 그러면은 중앙 처리 CPU와 빨리빨리 통화할 수 있어가지고 처리 속도가 빠른데요. 이제 뭔가 여기 메모리가 조그매, 요만해. 그러면은 여기 디스크에서 여기 가져왔는데 이만큼 썼는데 공간이 요거밖에 없네. 근데 이만한 걸 가져와야 돼. 그럼 얘를 빼요. 그리고 또 다시 얘를 가져오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 메모리에서 맨날 왔다 갔다 디스크랑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크면 좋아요. 좋은데 메모리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용량이 많이 크게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용량이 크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가져오는 걸 로딩이라고 하고요.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뭔가를 자료를 보내는 걸 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저장 버튼 누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디스크로 내용을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로딩, 저장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스크에, 이제 요 메모리에 있는 자료를 중앙 처리로 가지고 올 때는요, 중앙 처리 장치는 여기 메모리에는 번지가 있어. 번지가 만약에 여기 1기가짜리 메모리라면 0번지부터 1기가 마이너스 1번지까지 번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500번지의 내용을 가져와. 근데 1000번지에 저장해. 그러면 이 번지 수를 다 알아야 되잖아.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변수라는 걸 이용해서요. 이 메모리에 여기 1번지, 2번지 이런 거 몰라도 돼. 메모리 번지수 몰라도 되고, 여기 2번지를 내가 그러면 A라고 하겠어. A라는 변수로 하겠어. 그럼 A에서 가져와서 뭐 B로 저장해서요. B는 여기 이 중에서 여기를 B라고 하겠어.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뭐 A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뭐 어디서 저장. 어쨌든 이렇게 이 번지를요. 우리가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변수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문자로 바꿔주는 거, 이거를 이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만 알면은 굳이 우리가 메모리가 어디 메모리에 몇 번지에 저장하는지를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변수는 실제 주소 대신에 메모리에 저장된 자료의 위치를 가리키는 이름이고요. 변수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되는 자료가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변하는 수이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에는 자료형이 있어요.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형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수형은요. 우리 정수 뭔지 알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이런 수를 정수라고 하고요. 실수는 또 뭐예요?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거, 뭐 마이너스 1.5, 뭐 0.0 이런 것들을 실수라고, 소수점이 있는 걸 실수라고 하지요. 그래서 실수. 그 다음에 문자형은요, 이렇게 숫자가 아닌 문자로 돼 있어. 문자나 문자열을 저장하는 문자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 하나를 얘기하고요. 뭐 A, 뭐 B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는데 앞뒤로 이렇게 콧다운표를 붙이고요. 문자열은요, 2개 이상의 문자, 그럼 뭐 A, B, 뭐 EA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2개를 붙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문자를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불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참 또는 거짓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참은 1이고요. 거짓은 0이거든요. 그렇게 숫자로 1이나 0밖에 저장을 안 하는 거예요. 1이나 0을 저장하고 true나 false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료형을 저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변수마다의 자료형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앱인벤터의 변수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앱인벤터에는요, 블록이 있는데요. 공통 블록이 있는데 그중에 변수라는 블록이 따로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전역 변수라는 것도 있고요. 지역 변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변수를 가져오고 싶으면 가져오기, 또 변수를 지정하고 싶으면 지정하기 해서 뭐 변수의 값 같은 것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는요, 맨 처음에 이 앱인벤터는 변수를 초기화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변수, 뭐 A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거야. 그러면 요거 전역 변수 만들기 얘를 가져와서 초기 값을 넣어줘야 돼요. 얘 A를 만들 건데 여기 초기에는 0을 넣어줄게. 이렇게 해서 항상 초기화를 먼저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지정하기 A에다가 뭐 3을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항상 초기값. 그래서 어떤 값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초기값을 뭘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제로 변수에 지정할 값을 또 지정하기라는 블록을 이용해서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니면 이걸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초기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실행하기 해서 여기다가 뭐 가져오기, 지정하기 이런 걸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변수라는 블록에서 변수를 만들고 변수 초기화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전역 변수는 뭐냐면 앱인벤터 전반에서 쓸 수 있는 게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는 그 블록 안에서만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변수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럼 요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지역 변수. 우리 앱인벤터에서 뭐 여러 가지 블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쓰고요. 뭐 텍스트 상자를 뭐 어떻게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블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체 블럭에서 내가 다 어떤 변수를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전역 변수를 처음에 만들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특정한 블럭 안에서만 사용하고 끝낼 거예요 라고 한다면 지역 변수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알아봤고요. 자, 먼저 초기 값을 지정해야 된다라고 했지. 초기 값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초기 값을 지정할 때 이 변수는 숫자형이에요. 그러면 수학이라는 블록 위치에서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파란색 요거를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문자형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가져와야 돼. 문자형이면 텍스트에 요 있지? 아까 해봤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런 거 사용할 때 썼던 거. 위치는 텍스트라는 블록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불린형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논리라는 그 공통 블록에 논리라는 범주가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시면 참하고 거짓 요거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초기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전역 변수 만들기 스코어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명 써주고요. 여기다가 써주고요. 초기 값에다가 나가 숫자. 스코어 뭐예요? 이거는 숫자지? 숫자 뭐. 점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명을 만들 때도 아무렇게나 뭐 A, B 이렇게 만들면 이게 뭔지를 몰라. 여기 스코어라고 하면 뭔지 알겠어요? 스코어? 뭘 것 같아요? 점수일 것 같지? 딱 봐도. 그럼 만약에 네임이라고 썼어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이름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변수명은요, 우리가 조금 이거 딱 유추를 할 수 있는 이름으로 쓰면 좋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딱 봤을 때, 이거는 뭔가 변수 이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같네. 또 스코어 딱 보니까, 이거는 어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점수, 뭐 숫자와 관련된 것 같네. 또 뭐 예를 들어서 KOR 점 수,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이거는 한국 국어 점수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변수명만 봐도 뭘지를 대충 알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age, 이거 뭘 것 같아? 이거 나이를 나타내 주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명은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를 써주시면 좋고요. 뒤에다가 숫자가 들어갈 거면 숫자 블럭, 그리고 문자가 들어갔을 때 문자 블럭, 불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불린형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요건 아까 알아봤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의 어느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고요. 지역 변수는 변수를 선언한 일부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여기 안에서만 사용해야 돼. 그래서 여기 밖에 만약에 이 name이라는 게 사용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변수의 값을 설정하거나 읽어올 때 가져오기, 저장하기 이런 블럭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X 표시가 생기면 오류가 있다는 건데요. 그건 뭐 뒤에 뭐 더 붙어야 될 게 못 붙였다든지 그런 것들 여기 가져오기 어떤 걸 가져올 건지 아직 설정을 안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X 표시가 납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X 표시 사라지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걸 가져올 거라는 걸 여기서 안 해줬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X 표시가 난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에, 전역 변수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가져오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변수명,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기, 지정하기라는 요 두 개의 그 블록이 생겨요. 그래서 블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블록 중에 내가 골라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지정하기를 가져왔다면 지역 변수에다가 100을 스코어라는 거에다가 100을 지정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먼저 요거를 초기값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정해. 바로 그냥 지정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쵸? 항상 초기값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지정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전역 변수 만들기 초기화를 이제 스코어의 값을 10이라고 해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스코어라는 방이 있어. 어떤 메모리에 요 번지에 요 이름을 변수를 스코어라고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기다 10을 저장했어. 이게 이제 초기 값을 10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버튼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버튼을 띵 누르면은 레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에다가 전역 변수 이 값을 여기다 써줘요. 그럼 여기에 10이라고 써주라는 얘기죠. 이거는 메모리에 있는 거고요. 메모리에 선언만 한 거잖아. 변수만 만든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요. 뭐 버튼을 눌렀을 때 보여줄 거야. 아니면 그냥 보여줄 수.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레이블 1에 텍스트 값을 이렇게로 지정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뭔가를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 텍스트 여기 레이블이거든요. 레이블 1에 뭐 포커스가 닿았을 때라든지 뭐 클릭했을 때 뭐 이거 레이블 1에 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가 항상 발생을 해야지만 어떤 내용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벤트 기반이라 그랬죠? 우리 앱 인벤터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한번 수학 요거 한번 볼게요. 공통 블록이 수학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블록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블록이죠. 블럭에 가시면요. 수학 블럭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냥 숫자만 집어넣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진수가 있고요. 여기 2진수, 그 다음에 8진수, 16진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 눌러보시면 다양하게 뭐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하기, 어떤 두 수를 더하는 거, 이건 두 수를 빼는 거, 이건 두 수를 곱하는 거, 나누는 거, 그리고 이건 두 수의 승수예요. 승수. 뭐의 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하려면 여기다 2를 넣고 여기다 3을 넣으면 2를 넣으면 2의 제곱이란 뜻이야.
그다음 비트 연산이라고요. 비트끼리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비트 연산 AND, 뭐 비트 OR, 비트 XOR 이런 것들도 비트 연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뭐 2부터 5까지 뭐 이런 식으로 1부터 10까지 이런 거 가능해요. 임의의 분수는요. 어떤 그러니까 랜덤하게 분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난수 같은 것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난수. 그다음 뭐 최소값, 최대값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수학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리스트, 리스트 뭐 숫자 리스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평균이라든지 합계 뭐 이렇게 최소값, 최소값을 리스트에서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에 말해서 1, 뭐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그중에서의 최소값, 최소값 뭐 그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수학에서 있고요. 그다음 제곱근, 뭐 절대값, 음수, 반올림, 올림, 내림, 뭐 나눗셈의 나머지, 그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있죠 숫자에. 그래서 이런 뭐 진법을 바꾸는 것도 있어요. 10진수를 16진수로, 뭐 10진수를 2진수로 뭐 이런 걸로. 그다음에 숫자인가요? 이건 뭐냐면 숫자인가요? 10진수, 16진수, 2진수인가요? 이런 것들도 뭐 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를 수 있는 게 숫자라는 블럭에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고 하면 좋겠죠. 그래야지 뭐 할 때 이거는 어느 블럭에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 살펴봤고요. 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지금 우리 계산기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스코어라는 변수를 사용했어요. 그 스코어에 어떤 숫자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스코어에다가 이 값 두 개를 더한 거를 스코어에다 다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스코어 값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서 또 다시 한번 스코어에다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다가 변수를 더해가지고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고 변수값 말고 그냥 순수하게 숫자만 더해서 변수에다 저장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거야. 자, 계산기 외형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자면요. 자, 여기 맨 처음에 요거는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돼요. 레이블 한 개 필요하고요. 자, 요거는 뭘 것 같아? 텍스트 상자지? 텍스트 1이고요. 요거는 텍스트 2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몇 개 있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이니까 버튼이 몇 개? 4개 있고요. 마지막에 얘는 뭘까요? 얘도 텍스트 상자인데 왜 필요해요? 자, 요거 첫 번째 숫자. 숫자 1이고요. 두 번째는 숫자 2. 숫자가 두 개가 있어야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숫자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서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텍스트에 1, 여기 첫 번째에 뭐냐, 예를 들어서 10을 넣었고, 두 번째 2를 넣었다. 그러면 더하기 돼서 12가 되는 거잖아. 결과를 넣을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텍스트 상자 1, 2, 그리고 3개가 필요하고요. 버튼은 4개가 필요하고 레이블은 1개가 필요해요. 레이블은 이제 텍스트 상자는 뭔가 텍스트를 집어넣거나 그럴 때 필요한 거고요. 이 계산 여기 메뉴에 있는 이 레이블 있죠? 요거는 그냥 순수하게 글자를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해요. 글자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대충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외형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기초 지식을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두 개 입력받은 수를 더해가지고 여기다 출력해줘요. 또 이 버튼 클릭 똑같은 방식이에요. 더하기 버튼 클릭하면 더해주고 빼기 버튼을 클릭하면 빼서 여기다 보여주고 곱하기 버튼 클릭하면 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 보여주고 나누기 버튼 클릭하면 두 개를 나눠서 여기다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벤트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것만 우리가 기초 지식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 앱은 레이블 1개, 텍스트 박스 3개, 연산자 버튼 4개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고요. 변수를 사용할 거야. 변수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 계산기는 굳이. 근데 우리가 변수를 배웠잖아. 그럼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숫자 2개, 계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 3개, 총 변수가 3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변수 뭐 예를 들어서 수 1, 수 2, 그 다음에 결과는 리졸트라는 게 있죠. 요거. 이렇게 해서 변수 3개를 사용해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리졸트는 수 1,
수1과 수1, 뭐, 연산자, 수2. 이렇게 하면 이 연산자가 더하기면 두 개 더해주는 거, 빼기면 빼주는 거, 곱하기면 곱해주는 거, 나누면 나눠주는 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화면 보시면 레이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수평 배치, 요게 필요한데, 수평 배치는 지금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왜 수평 배치가 필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요. 지워볼게요. 지금 원래 이렇게 그 컴포넌트를 배치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줄에 한 개밖에 안 가, 컴포넌트가. 근데 여기 여러 개 간 구역이 있나요? 요 구역. 지금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다 한 개씩밖에, 한 개, 한 개, 한 개씩 순서대로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버튼이 무려 네개가 들어가 있죠. 한 줄에. 이렇게, 이거 원래 처음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네 줄에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 수평 배치라는 레이아웃을 사용하면요. 이렇게 수평으로 뭔가 내가 넣고 싶은 걸 여기다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상자 이렇게 넣었어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걸쳐서 이 앱을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배치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수평 배치 이거 잘 알아두세요. 많이 쓸 거예요. 우리 앱 만들 때 수평 배치나 뭐 표 배치 이런 거 없으면 진짜 하기 어려워요. 그냥 한 줄에 한 개씩 하니까 얼마나 멋이 없겠어요. 그쵸? 그래서 수평 배치 오늘 잘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새 프로젝트 시작하고요. 캘크 0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캘크 01 CAL 저는 조금 길게 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미 캘크 01이라고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예전에 했기 때문에 확인.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이 생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한번 쭉 해보세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요. 맨 처음에 뭐가 필요했지? 레이블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두 개가 필요했잖아요. 그 텍스트 박스 두 개 넣고요. 그다음에 버튼을 넣을 거.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춰주세요. 요거는 금방 잘 하셨죠? 레이블 한 개랑 텍스트 박스 두 개를 넣고요. 그 밑에다 뭘 넣을 거냐면 수평 배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배치가 어디 있냐면요. 레이아웃이라는 요 구역에 있어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수평 배치입니다. 요거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그냥 네모난 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면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버튼 보이시나요? 되셨죠? 자, 버튼을 4개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지금 이게 이제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 3이 원래 먼저 보여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 해볼게요. 일단 요거 이름을 다 바꿔볼게요. 첫 번째는 더하기. 두 번째는 빼기로 바꿔볼게요. 빼기. 자, 그 다음 버튼 3하고 4가 좀 바뀌어졌는데 그럼 3을 이렇게 앞으로 빼볼게요. 빼기 뒤로. 자, 요거를 곱하기. 마지막 거는 나누기.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이제 그 한 화면에 다 보이죠? 지금 이 화면에, 그 넓이에 안 맞게 이렇게 왼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 수평 배치는 넓이는 뭘로 하냐면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해볼게요. 넓이를. 여기도 나누기도.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또 됐고 좀 글꼴 크기를 조금 크게 할까요? 16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16 요것도 16
이렇게. 자, 레이블 1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했지요? 아까? 잠깐 볼게요. 어, 계산기, 계산기, 뭐, 숫자를 안 보이네요. 간단한 계산기. 네. 간단한 계산기라고 써볼게요. 간단한 계산기라고 쓰고요. 글꼴 요거 조금 커야겠지. 20포인트로 해볼게요. 그리고 글꼴 진하게 굵게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가운데 정렬 하면 좋겠죠. 그래서 넓이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고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좀 빨리 했나요? 너무 빠른가요? 일단 요거 외형으로 보이는 대로 쭉 해주시면 돼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자, 다 되셨을까요? 간단한 계산기라고 하고요. 그 밑에 텍스트 상자 2개, 그리고 그 밑에 수평 배치를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똑같은 지금 부모에 맞추게 하면요. 얘네들이 알아서 똑같이 나눠서 잘 해줘요. 그래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 아니면 요걸 뭐 이제 이 바깥에 수평 배치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놓고요.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버튼들은요. 이제 4개니까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 한 20, 뭐 한 20 몇 퍼센트? 뭐 25%라면 딱딱딱 너무 딱 맞으니까요. 한 퍼센트로 해놓고 한 23%,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버튼과 버튼 사이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면 되고요.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값을 보여주는 텍스트 박스 하나 더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힌트라고 되어 있는 거 다 빼. 아니면 뭐 여기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힌트를 넣어줘도 되죠. 근데 조금 여기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수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지?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정도까지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코딩하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 가운데 정렬 쭉 다 해주시면 돼요. 맨 밑에 보시면 정렬, 텍스트 정렬을 오른쪽으로 하는 게 낫겠지. 왜냐면 숫자니까. 그쵸?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요것도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크린에 가서, 수평 정렬을 가운데 이렇게 놓으면 이제 얘네들이 다 가운데 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되도록 하고, 요 상자 자체는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거예요. 자, 되셨나요? 요 정도. 자, 됐으면은 이제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딩 하려면 좀 시간이 좀 그래도 걸리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여기 디자인 아직 지금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코딩 바로 쉬었다가 코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22분인데 제가 아까 조금 중간에 좀 지금 딱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하고 있어요. 그래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코딩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니, 요 디자인 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시고요. 코딩은 이따가 쉬는 시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분이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길게 드릴게요. 35분까지. 12분 정도 드릴게요. 35분에 다시 시작할 거니까, 뭐 간식 같은 거 잠깐 먹고 오셔도 되고요. 35분에 블록 코딩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